안녕하세요. 머선디리고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제무역계를 뒤흔들고 있는 상호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호관세의 개념과 역사, 세계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향후 전망까지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상호관세 또는 보복관세란 무역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만큼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쉽게 말해 눈에는 눈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호관세의 주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둘째, 상대국이 관세를 인하하거나 무역 장벽을 철회하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정성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며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상호관세 조치가 큰 파장을 일으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30년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2만여 개 수입품에 최고 400%까지 폭탄 관세를 부과했던 법안입니다. 이 조치는 다른 나라들의 보복 관세를 촉발하여 국제무역을 붕괴시켰고, 결과적으로 세계 교역이 급감하며 대공황의 충격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관세 전쟁이 대공황을 촉발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1971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10%의 일률 관세를 정격 도입했을 때도 주요 교역국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가스트와 WTO 체제에서는 이런 관세 전쟁을 막기 위해 회원국들이 관세 인상 상한을 정하고 일방적인 관세 인상을 금지해 왔습니다. WTO 규범상 개별 회원국은 협정된 상한 이상으로 관세를 올릴 수 없으며, 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보복 관세는 WTO 분쟁 해결을 통해 승소하고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사전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규범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들어 상호관세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WTO 다자무역 체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자유무역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이 오히려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면서 출범 30년 만에 WTO 체제가 중대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을 통해 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같은 날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월 5일 0시 1분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국가의 모든 상품에 일률적으로 10% 기본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그동안 자유무역 협정 등을 통해 관세가 사실상 제로였던 우방국 제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조치로 미국 내 수입 상품에 일괄적으로 추가 비용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 10% 기본 관세만으로도 닉슨 시절 10% 보편 관세 이후 50여 년 만에 광범위한 관세 부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내거나 높은 관세 장벽을 치고 있는 약 50여 개 최악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10% 기본 관세에 더해 추가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합니다. 4월 9일 0시 1분부터 발효되는 이 상호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르게 책정되었으며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 EU, 인도, 대만 등 주요 교역국들이 모두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는 총 34%, 베트남산 46%, 한국산 25%, 일본산 24%, EU산 20%, 인도산 26% 등의 고율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들 국가는 10% 기본 세율에 해당 국가별 추가 세율을 더한 10% 알파 관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들을 최악의 무역 가해국으로 지목하며 이들이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만큼 똑같이 부과함으로써 더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별도로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4월 3일 0시부로 발효되었습니다. 미국이 해외에서 생산된 승용차, 트럭 등 완성차와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해 일률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부문을 별도 핵심 타격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검토해 오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자동차 수출국에 큰 충격을 주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와 이번 자동차 관세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일부 품목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행정명령 서명 직후인 4월 3일부터 자동차 25% 관세가 시작되었고 이틀 후인 4월 5일부터 10% 기본 관세가 전 상품에 적용되었으며 발표 일주일 후인 4월 9일부터 50개국 대상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단계적 시행 일정이 공표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전례 없는 폭넓은 관세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초강경 드라이브로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보복하면 추가 인상, 양보하면 인하 가능 등 향후 조정 권한도 포함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에 대해 2025년 4월 2일을 기점으로 미국 산업 잠식의 시대는 끝났다며 더 이상 우방과 적국을 불문하고 미국의 불리한 무역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34%, 한국 25%, 일본 24%, 유럽 20%,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등으로 공개되었으며 호주, 영국,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비교적 낮은 10%만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 상위권이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장벽을 가진 국가일수록 높은 상호 관세율이 책정된 모습입니다. 다만 반도체, 의약품, 일부 광물 자원 등 미국 산업의 필수적인 품목들은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예컨대 미국 내 조달이 어려운 희귀 광물이나 반도체 등은 관세 부과로 인한 부메랑 피해를 우려해 면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로 한미 FTA 등 기존 협정은 사실상 효력 상실 상태가 되었고 미국이 동맹국에게도 FTA 약속을 파기하고 관세를 매긴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미국의 상호 관세는 단순히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국의 대미 무역 적자 규모에 비례하여 계산된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국가가 미국과의 교역에서 얼마나 많은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그 비율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관세율을 산정했습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 적자액을 미국의 해당국 수입액으로 나눈 뒤 50% 할인율을 곱합니다. 즉, 미국이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총액 대비 얼마만큼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는지를 백분율로 계산한 뒤 그 수치를 50%로 할인하여 상호 관세율로 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겉으로는 수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수치와 할인율에 기반하고 있으며 WTO의 다자통상규범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무역 적자는 국가 간 경쟁력 차이, 소비 성향, 산업 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관세로 환산해 보복한다는 접근 자체에 대해 논란이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를 미국 노동자의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하며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미국의 무역 적자와 산업 공동화를 되돌리는 전환점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 한법을 근거로 하여 외국의 비호혜적 통상행위와 환율 조작 등으로 인한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 하에 발동되었습니다. 즉, 무역 적자 자체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 일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조치로 관세 폭탄을 단행한 것이며 이로써 미국은 사실상 모든 무역 대상국과 전면적인 관세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발 상호 관세는 글로벌 경제에 즉각적인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보복 관세로 국제 무역 비용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재편 압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비용 효율을 위해 구축했던 글로벌 가치 사슬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특히 중국에 집중된 생산 기지를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으로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이미 탈중국화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 관세 전쟁으로 인도 등 대체 생산 거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이 46%라는 최고 수준의 관세 대상이 되면서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둔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기업들은 이중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한 가전제품을 미국에 수출해 왔는데, 이제 이 경로에도 46% 관세가 부과되어 생산지 다변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은 곧바로 소비자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의류, 신발 등은 미국이 저임금국에서 대량 수입해온 품목으로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상승폭이 큽니다. 한 연구는 의류 수출국들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의류 가격이 최대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방글라데시처럼 미국 의류 시장의 주요 공급처인 개발도상국들도 30에서 40%대 관세를 직면하면서 미국 내 의류와 섬유 제품의 가격 급등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 CNBC 등 언론도 상호 관세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 소비자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 비용도 크게 뛰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철강, 목재, 각종 자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관세가 붙으면 미국 내 신축 주택 건설 비용이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주택건설협회 추산에 따르면 미국 주택건설 자재의 약 10%가 수입산인데, 관세로 신축 일체당 최대 $10,000의 비용 증가를 초래해 집값과 주택보험료까지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발표 후 대두, 옥수수, 밀 등 농산물 가격이 급락했는데, 이는 관세로 미국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수요 감소 전망이 나오며 하락했고, 금 가격과 미 국채 등 안전자산은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며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도 분주합니다.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한편, 공급망 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리쇼어링, 즉 생산기지의 자국 회귀도 장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해 현지 생산하면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 신설을 검토 중입니다.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들은 이번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크게 끌어내릴 것이라 경고하며, 글로벌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는 전 지구적 경제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다자무역 체제의 약화로 각국은 지역 무역 협정이나 양자 협상에 더욱 매달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 EU 등 주요 경제권들은 WTO에 미국을 제소하는 한편, 미국산 제품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준비하며 새로운 무역 블록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미국 내부 경제도 이번 관세 폭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관세는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낸다는 지적대로 많은 미국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호소하며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미 최대 식품 회사 중 하나인 코나그라는 원자재 수입 관세로 생산 비용이 늘어나자 정부의 일부 원재료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제품 가격 인상 압박을 토로했습니다. 펩시코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히며
관세 영향으로 음료와 스낵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전 유통체인 베스트바이의 코리 베리 CEO는 모든 품목에 걸쳐 공급 업체들이 관세 비용을 소매업체에 전가할 것이라며 머지않아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베스트바이의 주가가 13% 급락하는 등 시장 충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만큼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 수출하는 자사 차량 가격에 수입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붙여 사실상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포드는 관세 충격을 덜 받는 비교 우위를 활용해 공격적인 할인 판매를 실시하는 역발상을 내놓았습니다. 포드는 직원 할인가 수준의 대대적 할인 행사를 4월 3일부터 시작해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은 상호 관세 발표에 즉각 패닉에 빠졌습니다. 4월 초 뉴욕 증시는 관세 전면전 소식에 폭락장을 연출했는데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5% 안팎의 낙폭으로 5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하루 만에 뉴욕 증시 시가총액 약 3조 1천억 달러, 한화 약 4,500조 원이 증발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초기 2020년 3월 이후 최대 규모의 증발액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트럼프발 충격파로 뉴욕 증시의 팬데믹급 공포가 덮쳤다고 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서 발을 빼 안전 자산으로 몰렸고 그 결과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일시적으로 4% 아래로 떨어졌으며 달러와 가치도 주요 통화 대비 하락했습니다. 이는 관세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확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도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피치 등 신용평가사는 미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기존 2%대 초반에서 10%대 후반으로 낮추며 관세 전쟁 리스크를 반영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관세 자체를 철회할 계획은 없어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가계는 이번 관세로 연간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타격이 큽니다.